대피소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거기서 성폭력이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일본 뉴스에 나오면서 일본이 정말 크게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지경이 됐냐. 언론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아시아의 성매매 수도가 됐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좀 이러한 것들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커다란 비 피해를 입었거나 하면은 대피소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거기서 성폭력이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2011년도 그 동일본 대지진,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공론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좀 이게 공론화가 되면서 일본 사회에 굉장히 크게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대피소에 붙은 포스터입니다. 이게 일본 대피소에 이거를 배포한 거예요. 성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만약에 이러한 일을 당했으면 이쪽으로 연락을 해라. 그러한 포스터입니다. 대피소에 이런 포스터를 배포할 정도로 굉장히 이러한 일들이 다발하고 있다는 거죠. 좀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그림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대피소용 속옷을 개발을 했습니다. 대피소에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여성들한테 이러한 속옷을 제공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속옷처럼 보이지 않게끔 디자인을 하고, 또 이걸 널었을 때 빨리 마르게 하고, 좀 이러한 기능적인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을 입혀서 이러한 속옷을 개발을 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이러한 피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층보 같은 경우는 굳이 직역한다면 서 있는 사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의 가부키초 저 끝자락에 옥쿠보 공원이라고 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쪽에 가면은 이제 해가 떨어질 때쯤에서 가보면은 여성들이 그 길가에 쫙 서 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보면서 서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전부 다 그 목적으로 거리에 나와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좀 이러한 여성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일본에는 호스트바가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좀 그쪽에서 좀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거리에 나오는 그러한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일본에서는 사회 문제화가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좀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타친보, 그리고 또 하나는 파파카츠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온라인상으로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것을 이제 파파카츠라고 합니다. 파파카츠는 온라인, 타친보는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엔저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그러한 일본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캐나다, 미국, 호주, 한국, 싱가포르, 홍콩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원정녀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본인 여성에 대해서 입국 금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량한 여성들도 피해를 보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서 이게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몇 년 전에는 한국에서 이제 일본의 원정녀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한국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는데, 일본에서는 더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기생관광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일본인 남성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좀 그러한 기생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잖아요.
일본의 여성이 돈을 벌러 한국에 갔다? 이게 일본 뉴스에 나오면서 일본이 정말 크게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지경이 됐냐, 그러면서 정말 크게 일본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여성이 한국에 들어와서 적발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일본에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는데, 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일본인들이 좀 뭐랄까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아무래도 일본의 경제력이 하락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좀 일본 경제의 몰락 뭐 이러한 거를 좀 이러한 부분에서 좀 느끼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이 이제는 뭐 좀 동남아시아 수준이 됐다,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그 방콕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방콕에 처음 갔을 때 너무 깜짝 놀란 게, 이제 해질녘쯤에 이제 저녁에 방콕 시내를 갔는데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거리에 쭉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 여성들이 거리에 이렇게 서 있는 거 보고 나중에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에서도 정말 흔하게 도쿄나 뭐 오사카, 뭐 전국, 일본 전국에 좀 이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놀라고 있는 거죠. 이제 일본이 동남아 수준이 됐다, 좀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아시아의 성매매 수도가 됐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그 목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좀 이러한 것들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가장 많죠. 그래서 일본에서 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외신에서까지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본 국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성매매의 그 수도가 되고 있다, 그러한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타카이치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적발을 하겠다, 그 경찰을 이용을 해서 좀 단속을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겠다 라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좀 뭔가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나온 게 매춘 방지법 개정입니다. 매춘 방지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제 성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판매하는 사람, 파는 사람, 그러니까 여성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니까 여성만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는 남성도 처벌하겠다라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 통과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매춘방지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야, 이거 막아버리면은 음성화된다, 그러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예를 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좀 이게 실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음성화됐다, 그러면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음성화돼서 이제 한국에서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해외로 나간다, 이제 해외로 원정 나가는 여성들도 많이 있고, 또 한국에서 할 수 없으니까 해외로 나가는 남성들도 많이 있다, 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좀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 예를 드는 게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 그리고 금지한 나라 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한 나라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북유럽을 들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실패했다고 보는 그러한 견해가 큽니다. 아무래도 음지화되고, 그리고 오히려 성종사자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됐다라면서 좀 이게 실패한 그런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매매를 합법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 나라를 보면은 뭐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도 좀 실패했다, 이것도 실패한 모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좀 실패한 이유를 보면은 여성들이 행정적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기관에 가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등록을 하게 되면 주변에 알려지게 되잖아요. 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등록을 거부하고 등록을 안 하고 좀 음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게다가 좀 불법 체류 이민자들까지 좀 몰려와서 좀 이러한 쪽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업소가 있는 반면
이제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업소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 좀 위험 부담을 안고 저렴한 가격에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법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합법은 더 힘들게 사람들이 좀 안 가고 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이쪽에서도 이제 이거는 실패한 모델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은 현재 일본 사회 전체가 좀 예전으로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개헌이 이루어진다. 일본이 예전 모습으로 군국주의로 회귀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한국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국가가 될 겁니다. 이 땅에 다시는 자위대가 전범기를 들고 들어온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이 자위대 행사에 간다? 그러한 일 없어야 됩니다. 이러한 일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눈 크게 뜨고 일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또 똑똑하게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